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진짜로. 못 걸겠어요? 그럼 사업 접으세요. 그냥. 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천문학적인 금액은 못 벌어도 돈이라는 걸 벌어보니까 돈은 자, 엉크트리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쇼핑몰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만 똑바로 들으셔도 시행착오를 3배 이상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선배의 조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이 경험들만 쭉 내가 흡수할 수 있으면은 같은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앞서서 쇼핑몰 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것 5가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상 공부예요. 이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 생겼을 때는 어땠죠? 전부 사진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쇼핑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고 어색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2D였다면은 지금은 3D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만 판매가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원단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원단의 소리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나일론 원단이다라고 하면은 슥싹슥싹 거리는 소리도 들려주고 참신하게 또 표현하고 역동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현 쇼핑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돼야 되냐? 바로 이 영상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루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돈 내고 들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만 딱 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영상 편집은요, 캡컷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캡컷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버전도 있고 이제 PC 버전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PC 버전이에요. 캡컷 PC 버전으로 하면은 웬만한 뭐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이나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어플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사용 방법이 잘 모르겠다면은 유튜브에 그냥 다 검색을 하세요. 옹크트리 같은 그런 영상 편집 업계에 옹크트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캡컷 편집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전부 다 나와요. 일단 기본은 자르고 붙이고 자막 입히고 이거거든요.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어느 정도의 영상 편집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음성 녹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 음성 녹음은 저는 네이버에 방송용 마이크라고 검색을 해서 이런 거 있죠. 너무 저렴한 거는 또 음질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 89,000원, 9만원짜리 이 정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깔끔하게 나오죠. 영상에서는 또 소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투자한다고 해서 그 투자금이 막 몇천만원, 몇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투자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촬영은 어떤 걸로 하나요? 촬영은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촬영은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아이폰으로 하긴 하는데 최신 기종 말고 옛날 기종을 저는 좀 추천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최신 기종의 아이폰 또는 영상 촬영은 갤럭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캡컷으로 편집하고 마이크 사가지고 녹음하고 편집 방법 배워가지고 영상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쇼핑몰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이 영상으로 어떤 걸 하는데, 우리 GIF 있죠? GIF 만드는 것도 영상 촬영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릴스, 많이 들어보셨죠? 쇼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는 이 쇼핑몰 시장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막 상품만 주구장창 올린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느껴보셨을 겁니다. 영상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꼭 해야 하는 거 2번째는 광고입니다. 쇼핑몰 하면은 광고는 필수예요. 별표 쳐놓을게요, 별표. 광고하면 근데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광고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돈이 벌리는 광고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광고하면은 옹크트리를 계속 봐주신 대표님들은 알 거예요. 2가지로 나뉘는데, 쇼핑 검색 광고부터 해가지고 파워링크 있었죠, SA에는. 자, 그리고 DA에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GFA 있었고요. 메타 광고 있죠, 메타 광고. 그 다음에 카카오 모먼트 있죠, 카카오 모먼트. 요런 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시간이 쌓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경험을 쌓으면서 날리는 돈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주위에 광고로 매출을 볼륨을 높여서 효율을 정말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가서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내가 이 쇼핑몰을 한다면 광고라는 녀석은 꼭 한번 정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매출이라는 거를 펌핑 시킬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쇼핑몰 시작을 했는데 억대 매출은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목표로 한번 달려나가셔야죠. 꼭 해야 되는 거 5가지 중에 3번째, 로직 분석입니다. 무슨 또 어렵게 로직 분석이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쉬운 단어로 바꾸면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자, 예를 들어서 옹크트리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은 어떻게 쓰라고 했죠? 덩어리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덩어리로 써보니까 어때요? 순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대표님들하고 똑같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판매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만으로 순위를 높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를 상품명에다가 그대로 한번 써볼까? 카테고리를 한번 맞춰볼까? 한번 해보자. 테스트 해보자.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품이 날아가면 어떡하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져도 되는 상품들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스스로 테스트하고 발견해내고 하는 이 본인만의 노하우가 쌓여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상품명 바꾸면 랭킹 떨어진대요. 상품 삭제된대요. 뭐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아니라고. 2, 3일 동안 뭐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질 수 있으나 다시 순위가 올라온다고요. 만약에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전 상품명으로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의심하고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개념을 정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스마트 스토어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마트 스토어 말고 버티컬 커머스에도 로직이라는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시고 본인만의 가설을 세워보시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가설 세우고 테스트하는 거는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 각각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네 번째, 벤치마킹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진짜 이제는 지겨울 정도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에서 빠지지 않는 게 벤치마킹이고 디벨롭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디립다 베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쇼핑몰들의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를 우리만의 C라는 요소로 접목시키는 거,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팁은 내가 만약에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어. 그러면 같은 의류 카테고리의 쇼핑몰 말고 다른 카테고리의 쇼핑몰을 벤치마킹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효과적이라고요. 끊임없이 시장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표님들 보니까 그냥 상세 페이지 틀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마치 템플릿처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상품을 동일한 내용 구성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계시던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갑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은요 계속 생겨나고 시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만들던 대로 모든 상품이 지금 300개예요. 이 300개가 모든 상세 페이지를 똑같이 해가지고 템플릿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도 지루하고요. 새롭지 않잖아요. 항상 대표님들께서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신하게 만들까?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 그게 벤치마킹의 핵심이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 시간이라는 건데 이 생각 시간은 왜 필요하나? 사업에서는요.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 생활은 어때요? 직장 생활은 사실 내가 전략을 막 머릿속으로 쥐어짜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어진 일을 쳐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해본 이 사업이라는 건요.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걸 세우지 못하면 도태돼요. 어제 했던 일을 그냥 반복하고 내일도 반복하면은 본전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셀프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일주일에 꼭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내 사업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사업체는 없어요. 그러면 사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지? 이 어떻게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급성장할 수도 있고요. 급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진짜로. 못 걸겠어요? 그럼 사업 접으세요. 그냥. 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천문학적인 금액은 못 벌어도 돈이라는 걸 벌어보니까 돈은 절대 그냥 쉽게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자동화로 하루 2시간 일하고 막 띵가띵가 노는 사람 있고 막 해외에서 막 띵가띵가 하면서 월 몇천만 원 벌고 그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법을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독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이 쇼핑몰 하면서 꼭 해야 하는 5가지였고요. 다음은 쇼핑몰 운영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중요했지만 뒤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쇼핑몰 만들기. 쇼핑몰을 처음 하는 분들, 막 시작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떠나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잖아요. 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내 쇼핑몰의 타겟은 모두가 될 수 없어요. 타겟을 모든 고객으로 하는 순간 반대로 내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정의되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힘듭니다. 이걸 먼저 딱 선정해놓고 다음 스텝 뻗어나가고 다음 스텝 뻗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 광고 대행사예요. 쇼핑몰 하면서 광고 대행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광고를 모르는 상태라면 혹은 쇼핑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기준을 세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광고를 잘 모르고 쇼핑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면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고 대행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합니다. 이러면 서서히 돈이 녹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방향성이 대표님이 주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광고 대행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 생각해보세요. 광고 대행사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표님이 광고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벌어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쇼핑몰 운영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고비를 최소화해야 돈을 벌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물론 서로의 니즈를 충족하는 적정선을 잘 찾아가지고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은 제가 본 여러 광고 대행사랑 쇼핑몰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익이 쏠려 있더라는 겁니다.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 로아스라는 애가 200에서 300% 나오면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쇼핑몰을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품마다 다 다르고요. 쇼핑몰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고정비용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준이라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 일단 대표님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방법을 먼저 배우고요. 학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이라는 거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직접 세팅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다가 내가 사업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도저히 광고를 세팅하거나 관리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광고 대행사에 맡겨보라는 겁니다. 꼭 메모해두세요. 광고 대행사한테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동화예요. 사업에서 자동화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가고 1조가 넘어가고 이런 거대 기업 있죠. 거대 기업이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소기업 입장에서 연 매출액이 120억 미친 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라는 거를 하는 순간 매출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왔어. 막 직원들 여러 분야에서 막 채용해가지고 나는 손 떼고 자동화 만들어야지 하면은 매출이 바로 반응합니다. 사업은요 유기체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누구나 해도 매출에 타격이 없는 제가 말씀드린 수비의 영역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들은 자동화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공격의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광고 세팅이라든지 광고 관리라든지 이런 공격의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도 일부분은 자동화를 해도 돼요. 그런데 상품을 소싱하시거나 상품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시는 거 있죠. 이 업무는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만 보고 달리기예요. 이건 아까 제가 쇼핑몰 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5가지 말씀드리면서 5번째 생각 시간 가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내용이랑 조금 겹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친 열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열정은요 언젠가는 식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맞는 방향성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각 시간 이거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초반에 전속력으로 달려나간 사람보다 일정한 페이스로 길게 끝까지 달린 사람이 결승점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9가지 있죠.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 지금 대표님들이 하시고 계신 쇼핑몰 사업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